나는 그 중에 상징적인 인물이 나 강용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울특별시장을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원당치 않다. 근데 그 신청을 할 때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각하된 거였었죠.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강용석 씨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장래와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른 주민소송입니다. 주민소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치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 청구를 먼저 거쳐야 돼요. 행안부에 감사 청구를 거친 다음에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비로소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감사 청구와 동시에 주민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강용석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가처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처분이 아니고요. 행정소송법 23조에 있는 가처분인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처분은 현재 행정소송법에는 없습니다.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본체 소송이 적법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주민소송 자체가 각하 대상이에요. 각하 대상 뭐야? 그냥 문전박대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 자체가 침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 올라타 있는 이 가처분 집행정지 그냥 각하되는 겁니다. 각하된다. 그냥 돌아가라. 넌 아무 자격 없는 자이다. 그리고요. 당신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본안재판에 돈 문제입니다. 재산의 문제는 회복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원상으로도 돌려놓을 수 없고 금전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손해에서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강용석 씨 법이라는 거 공부해 본 적 있죠? 그럼 내 말 알아들을 거야. 근데 또 신청했다며 또 각하될 거야. 공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든 말든 하세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돌아가신 분을 계속 짓밟고 모욕하고 이것들이 강용석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냥 혹시나 가세연이나 신의 한수 같은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방송했던 게 진짜였던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단순하게 국민들, 무지랭이 같은,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해요. 그날 시장님이 실종됐을 때 그쪽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거 아니었어요? 엠바고? 시장님 시신이 발견됐는데 엠바고였는데 문 대통령이 그거를 지금 결제를 안 해주니까 발표를 못하고 있다. 거기에 막 보통 YTN이나 연합뉴스 TV 같은 데 생방송하는 보도 채널도 들어가서 지금 뭐 막 사람 이름도 아니고 별명 써가면서 지금 이미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짓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엠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숨기고 말고 할 게 없다고.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엠바고를 주장했던 자들이 지금까지 이 방송하면서 가짜뉴스 한두 개였어요. 사과하는 거 봤어요? 특히나 강용석이 악랄한 건 박원순 시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용석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할 때 처음 초반 경력을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참여연대를 만든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그 이전에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걸 사비로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다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다시 시작해서 만든 게 참여연대고 그 참여연대가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그 삼성의 이 상속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게 강용석 씨예요. 그 당시 변호사로서 참여연대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그 상속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박원순 대표하고 같이 합을 맞춰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같은 정치인으로서 한 다리 건너 아는 그 정도 사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동료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안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앞서가셔가지고. 강용석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럼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제가
폐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뭐 참여연대 문제가 일단 아니고요. 강용석의 장인이 윤재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4년생이니까 문 대통령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보다는 꽤 선배시고 검사 지내신 분인데 이 윤재기 씨가 13대 국회의원을 지냅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의 이 정치적 후원자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윤재기 전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분이에요. 이 사위가 강용석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 장인들은 친구라면 친구고 지인이라면 지인인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근데 아까 참여연대 활동도 같이 했다고는 하는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 과정에 강용석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하나씩 풀어보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인데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고 강용석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아나운서 막말 발언이죠. 다 줄 수 있냐 그 발언요? 그렇지. 여대생들 모아놓고 하는 강연 비슷한 데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각오가 돼 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을 완전히 비하하는 그 자체가 말하면 성희롱입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된 강용석의 어그로가 나중에 이제 상상을 초월하게 가기 시작하다가 이거 좀 다 뺄게요. 관련해가지고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그로가 시작된 게 2011년 12월 4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의 하버드 로스쿨 개건연구원 경력이 가짜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박원순을 까는 걸로 이제 자기 인연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사실 다 허위사실이었고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들이 다 나오면서 강용석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학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래도 사과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박원순 이 시장의 아드님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죠. 최근에 이제 그 배현진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원에 가서 공개검진까지 해서 이걸 완전히 클리어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검진 받았던 박주신 씨가 가짜다 이러면서 이제 저쪽 사람들이 지금 고소가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 그때 강용석이 그러니까 의원직을 걸었었죠. 만약에 내 말이 거짓이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해가지고 박주신 씨가 검진 받아서 그러니까 병역에 그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되고 나서 사퇴 기자회견을 했죠.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임기를 마쳤죠. 양아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 검진까지 하고 나서도 안 믿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악플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2심이 남았다 이러는데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때 이미 판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혐의 없음으로. 좀 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멍청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인데 박원순 시장님 본인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었고 아드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고 두 가지 모두 다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박 시장님이 미국 대학에서 연구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학력 위조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그쪽에서 미국 대학에서 메일을 보내줬거든요. 그 메일을 보고 나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강용석 씨가.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강용석 씨 하버드 나왔다면서요. 왜 영어 몰라요? 나도 읽으면 알겠던데. 이쪽에서 학력 위조를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쪽이 영어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병역 비리 문제는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재판 다 끝난 거고 이 재판이 끝나서 이 박주신 씨한테 문제가 없다고 돼가지고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아드님이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을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저건 가짜야. 박준 씨는 공개 검진 받은 게 아니야를 주장하고 지금도 그걸 믿고 계시는 분들이 악플 달고 계시다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이 집은 새삼스럽게 무슨 빌미를 잡아서 비판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당시에 2012년 2월 23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의 결단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회 품격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용석 의원을 포함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박원순 자체를 용서를 해줍니다. 강용석 자체를 박원순 시장이 용서를 해줍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참, 이분은 진짜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분노를 못 느끼는 게 아닐 건데 공과 사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 병역 문제로 당시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솟는 것 같고 도저히 이걸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회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문제, 내 가족에 대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해 보복성으로 민형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의료정보 유출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료정보 유출 부분, 이건 철저히 전체 이익을 위한 겁니다. 오직 행정의 이익,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만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고 사적인 보복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강용석이 최근에 그 조국 장관 딸이 포르쉐 탄다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의혹에 대한 이런 게 있잖아요. 음모론을 갖고 자기의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코인 받아내고 그 부자가 될 목적으로, 당신들은 강용석 같은 자들이 선동하는 내용에 환호하면서 돌아가신 장소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코인을 던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방송을 지금 들어서 어그로 끌고 계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분이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던 간에 보수 지지자라고 하면 저 화내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수 지지자인데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공격하면서 서로 싸워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 과정에 지금 저는 그 조국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걸 떠나서 강용석, 여러분들 기억을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김부선 변호사가 누구였습니까? 강용석이었죠. 그런 자예요. 예. 이쪽 사람들 사건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쪽 정치인들을 비판하게 만드는데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돈벌이 했던 자입니다. 이게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 최근의 방송과도 연관이 있고, 그렇게 나서주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슈퍼챗 쏘고, 강용석 응원했던 분들은요 사람 아니시라니까요. 강용석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옆에 있는 뭐 전 기자,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어그로 끌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한때 강용석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재밌다, 되게 궁금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강용석이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입니다, 무기. 제가 어저께 새벽 강의에서도 학생들에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우리 다 가져가자. 내가 내 인생 다 바쳐서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다 쓸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 타당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너네들이 밖에 나가서 말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 그게 바로 그 자격증이고 법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어. 너희들에게 뺏어야 됩니다. 뺏어야 되면, 이거 뺏고 나면 가로세로 연구소요? 가로세로로 잘려 죽을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요? 뭘 갖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다 끝나면. 그렇죠? 변호사법에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요, 뭐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있어요. 다 됐고 딱 하나로 짚어드릴게요. 지금 징계 절차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련성 없어도 됩니다.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명부터 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중심에 있는 강용석 씨를 당장 제명하고 이 사회 질서 유지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 앞장서라고, 변호사는 그렇게 하라고 변호사법 1조에 써 있습니다. 그 도도만 문서위조 사건도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골 때리는 법적인 사건이죠. 판결을 떠나서
쉽게 표현해서 네가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라. 요거를 변호사가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도맘 씨가 통화 내용에 그런 게 나오죠. 정말 그래도 되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걱정하는 이야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강용석 씨가 괜찮다고. 도도맘 남편이 강용석을 고소했었죠. 예. 그게 그거 아니었어요? 내 부인하고 강용석과 부적절한 관계다. 네. 요런 이야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있잖아요. 강용석이 세상 사람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돈벌이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 변협이 변호사 품위 손상 관련해 가지고 강용석을 징계 절차 개시했다는 게 6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 초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이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유튜버로서 돈벌이나 하자, 이런 것들이 그 방송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더 세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MBC 전직 기자였다는 놈 보세요. 그 MBC 흑역사 시절에 제일 악랄하게 방송했던 그런 자가 강용석과 붙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연예에 관련한 기자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선례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변협으로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지만, 강용석 씨가 지금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까지 사실을 바탕으로 방송했던 소재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연예인 사건들도 그렇고 정치인이나 뭐 진보 진영에 있던 인사들에 관련된 여러 소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찌라시에 그런 말이 있더라라는 그런 추정을 자기들이 딱 캐치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계속 사람들한테 어그로 끌면서 방송을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루는 그 용어들,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 표현 방법 자체가 이제 20대 초반 청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신세대 용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버무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높은 트래픽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대한변협에서 이번에 엄중하게 한번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또 신청했다고 하는 그 장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왜 그걸 신청을 한 겁니까? 왜 주민소송이라는 거 자격도 없으신 분이, 감사도 안 넘어가신 분이 왜 제기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서울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었습니까? 그 서울시 재산 보호할 때 제기한 소송이에요? 그냥 억울로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당신에게 이익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신이 이런 전체 공익을, 지자체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박원순 시장에 대한 당신이 지난번에 몇 번 졌던 그 재판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억울로 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요. 전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없어요. 저 연애 프로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강용석 씨 아드님이, 강용석 씨가 이런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하면서부터 장인이 보면서 말도 안 걸어주시고 하니까 그 아들이 손자된 자식이 너무 힘들다고. 자식한테 그런 모습을 정말 보이고 싶습니까? 이제 좀 그만두시고 조용히 좀 사세요. 간단히 말하면 장인어른 같은 가족한테도 버림당한 자죠. 예. 인격에 의해서. 지금 어쨌든 박주신 씨 관련해서는요, 지금 2016년 3월 달에 그때 그 의혹 제기였던 뭐 양모 박사 이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요. 보니까 이 손해배상 소송이 5년째인데도 아직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박원순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혹 제기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검증이 뭐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손해배상해서 이거 줘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아직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냐. 지금
이 서울시 시장 관사를 나오게 되면 갈 곳도 없는 가족들한테 예. 거치라도 마련해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거 재산 상속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되는 7억짜리 빚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박원순 시장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부와 나눔 등을 실천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재산을 모으는 걸 아예 안 하신 분이세요. 그런 뭐랄까요. 정말 보기 드문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존경은 분명히 보내야 된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 제가 주말에 버럭화를 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 어떤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랬기 때문에 더 욕먹는 거 아니냐. 나 그게 화가 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분인데 그게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 심리는 그런 걸 거예요. 그게 가짜였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아니라고. 첫 번째, 그게 연관이 돼 있어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가. 공식적으로 없는 거예요. 다 추정일 뿐이라고 일단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건 그 나름대로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진정성은 그게 가짜일 리가 없는 거예요. 가짜일 수가 없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혜택 보고 사실은 그걸 주장하는 일부 극좌 쪽에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욕먹는 거다라는 논리 나는 수긍하기 힘들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강용석은 지금 뭐 최근에도 김건모 사건 그리고 저번에 양준일 사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그런 거 있죠. 김건모하고 김건모 부인 될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게 강용석의 부인이었다 이런 썰이 있고 저는 동감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그렇게 중매 비슷하게 강용석 부인이 해주고 뭐 이제 그건 썰이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매를 그렇게 해줬으면은 고급 명품 가방 뭐 우리 말하는 것처럼 뭐 몇백짜리가 아니고요. 몇 천만 원 되는 가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뭐 이제 뭐 강용석이 그걸 터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도울 정도로 뭔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인간적 제일 싫어하는데 박원순 관계도 너무나 가까웠거나 알 수밖에 없는 사이. 예. 김건모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알았던 지인이면서도 인간 파멸시킬 만큼 그냥 물어 뜯어버려요. 나는 그런 인간적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이 돈벌이라고 하면. 나는 기본적인 인격이 그러니까 최소한 강용석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내 친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날 배신하면요. 난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김건모 씨의 뭐 개인적인 사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부 될 사람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폭로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걸 본인이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그리고 그 미디어에 너무 놀아나는 국민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쉽고 그런 것들 좀 단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어야죠.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언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강용석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간 쓰레기다, 뭐 쓰레기 인간이다, 뭐 어떤 욕을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하던 짓을 할 겁니다.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라면 자기가 생긴 대로 그렇게 계속 쓰레기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문제는 언론이 그 행태들을 그대로 받아서 확대 재생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맞죠. 그런데 언론이라면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치인이 되고 다시 방송인으로 전향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행태들이 과연 변호사라는 자격증에 걸맞는 신뢰를 보여줬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를 판단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강용석이 자기 채널에서 어그로 끄는 가짜뉴스 빵 터뜨리면 강용석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더 크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강용석이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강용석하고 진중권 아니에요. 예. 그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소고발 당하고 재판 받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 고통이 힘들어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진중권, 강용석 이 사람들 그걸 본인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그로 끌고 사람들 고소고발하고 괴롭히고 하는 게 본인의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강용석이 처음에 TV에 출연을 했을 때 주변에 내가 국회의원이었어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초반에 뭐 몇 번 봤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거저거 다 까면서 이런 말을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 뭐든 다 까면서 사람들의 관심만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던집니다. 예. 놀라운 일은요, 강용석이 이 도도맘과의 사건을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설에는 실제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일부 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왜? 여러분 이름 하나만 언급해드리고 이 주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인봉, 정형근, 최현희, 박계동, 정성래, 정몽준, 강용석, 김영태, 심재철, 윤창중, 김무성, 박기태, 심학봉, 이완영, 최교일